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시장 마감하고 난 뒤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 특징주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시장이 마이너스 음봉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긍정적인 시그널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현재 보여지는 모양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오랫동안 하락의 모양으로 떨어지다가 이제 돌파가 나왔거든요. 자, 오늘 뭐 살짝 누르긴 했지만 더 이상 여기서 다시 맞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밑으로 좀 떨어지더라도 파동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월 달에는 다시 2200포인트까지 한번 두드리는 그런 시장의 모양이 좀 연출되지 않겠나 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좀 대응 전략을 좀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리도 봤을 때 원달러가 조금 올랐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 게 단지 이제 다시 뭐 이렇게 많이 오르기 위한 게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고점의 시그널이죠. 고점의 시그널. 뭐 대충 이제 이런 자리가 반등해 볼 만한 자리고요. 자, 헤드앤숄더 만들 거예요. 그죠? 헤드앤숄더 만들고 다시 좀 튀다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다시 맞고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지금 높다. 그런 모양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계 지수 한번 보자면요. 오늘 그 나스닥하고 S&P 야간 지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정도 좀 안 좋게 지금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넘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와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그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래도 다음 재선을 위해서 한 발 좀 양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좀 내는 듯한 그런 모양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가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편입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이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서울 연고대 가는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보면 그렇죠. 잘 공부하고 난 뒤에 틀린 문제들을 가지고 노트를 만들어서 오답 노트를 보통 만들죠. 그래서 이게 왜 나는 틀렸을까? 다음에는 이렇게 될 때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많이 세우죠. 자, 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어제 이야기한 대로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어서 위로 날렸는데요. 어제는 분명히 상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딱 이야기하기로는 상한가 갔으니까 보통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상한가 마지막 꼭지를 잡았다면은 장 마감쯤에 잡았다면은 오늘 시가 대비 고가가 7.3%, 한 7%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겠죠. 자, 보통 단타는 3% 이상부터는 3%나 2%부터는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죠.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는 좀 이렇게 반등이 한번 살짝 위로 튈 때 그때 수익을 내고 좀 챙기는 그런 전략이 사실 맞다라는 겁니다. 장중에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사람만 이런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15분봉 한번 보자면요. 자, 15분봉 보자면 자, 12일자에 12일자에 이렇게 나왔죠.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갭 상승이 나왔죠. 갭 상승 나오고 난 뒤에 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시초가에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겠다라는 게 이게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의 어떤 기본적인 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상한가 좀 여기서 갭 상승 시작해서 좀 더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니까 어쨌든 뭐 5% 정도면 3%, 5% 정도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또 봐야 되겠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신경 써야 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한번 봅니다. 어제 남선 알미늄 봤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금요일자에 남선 알미늄이, 그러니까 이낙연 씨 관련주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도 조금 오르다가 좀 화요일장에는 조금 밀리는, 그러니까 어제죠.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 어, 급등락이 심하고 변동성이 심할지언정 지금은 좀 더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이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이긴 하고, 그 다음에 작년으로 봤을 때도 12월 중순에 가장 강했던 게 대선 테마주, 그리고 1월 말까지 좀 강한 모양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급등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는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추세를 만들어서 이 바닥 하단에서는, 가까운 데서는 좀 우리가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고, 보시면은 이렇죠.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었죠.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이전 상단선 여기서 상단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0%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을 한번, 저점과 고점들을 연결한 선을 한번 그어 놓으면, 자, 이런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잠깐 내렸다가 오늘 또 한 번 더 올렸어요. 저는 이런 모양에서 더 여기를 돌파하고 오히려 날아간다면 그때는 오히려 더 강하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게 좀 더 밑으로 깨진다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자, 이런 자리, 그동안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 이런 자리까지 한번 살짝 내려준다면 한번 저는 공략을 해봐도 한번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남선 알미늄을 봤으면 또 대장주인 이월드를 봐야 되겠죠. 사실 남선 알미늄이 대장주였는데요, 이월드가 최근엔 더 잘 가죠. 보시면은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은 남선 알미늄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자, 이거 선 다 치우고요. 근데 지금 남선 알미늄에 비해서 지금 얘는 위로 돌파가 나왔죠. 자, 고점 연결한 선, 그리고 저점을 연결한 선을 이렇게 평행되게 선을 그어놨어요, 빨간색으로. 근데 다시 여기 맞고 이제 떨어져야 될 자리인데, 이게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오고 이게 지지가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지지가 5,000원 정도가, 이 상단선이 지지가 된다면은 위로 확 꺾어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차트를 많이 둘러보고 많이 연구한 결과 좀 그런 심리를 담아서 좀 가는 경향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든 혹은 뭐 옆으로든,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다가 한번 위로 뚫리면은 이전 고점의 저항선이 지지가 되어서 날아가고, 마찬가지 옆으로 행보하다가도 돌파하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죠? 저항 매물대를 돌파하면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를 분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내가 마음에 좀 강함이 있으면은 좀 이때는 좀 담아가지고 좀 위로 더 올라가는 거를 한번 더 한번 도전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무래도 내 나름대로의 손절가는 정해놓고 해야 되겠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21 이평선, 21 이평선. 그리고 다음에 여기 다시 또 누르더라도, 옆으로 살짝 횡보하더라도 21 이평선 바로 근처까지 해서는 한 번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CMG 제약이 보이네요. 오늘 상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고점을 연결한 선, 이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 고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하락의 추세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가격의 위치,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이런 자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 이 추세선, 이 상단선 자리와 이 가격적으로 지지를 해준 자리가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강한 저항의 자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르다가 갭 상승해서 다시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자, 오늘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날라갔죠. 그리고 아까 남선 알미늄이나 이월드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게 나오네요. 자, 이게 나오죠. 자,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선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이렇게 평행되게 선을 그었을 때, 자, 위로 돌파가 되면 강한 에너지가 단기적으로는 강하게 분출이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어떤 특정한 강한 테마에 엮였거나, 근데 사실 그 강한 테마라 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력이겠죠. 세력이 이게 얼마나 더 올릴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뉴스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뉴스를 본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호재가 앞으로 100% 올라갈지 200%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만큼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한가를 올렸기 때문에, 자, 내일자 뭐 또 다시 또 단기적인 어떤 매매를 하는 분들의 어떤 영역이 될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저항선을 올리고 난 뒤에는, 자, 지지를 밟고 그대로 또 날아가죠. 밑을 훼손하지 않고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일반적인 개미, 그러니까 장중에 우리가 계속 이거를 호가창을 볼 수가 없고 그 차트를 볼 수가 없고 그게 보는 능력이 만약에 약하다면은 다시 한번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자리가 캔들 몇 가지를 보고 난 뒤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100% 날아간다고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때문에, 자, 최소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자리,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조만간에는 이제 위로 돌파하면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만약에 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전 지지하는 라인에서 한번 돌려줄 때, 이때는 우리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구나. 그러면 뭐 3,200원, 3,100원 여기서는 우리가 분할로 들어가야 되겠네. 이제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패턴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공략하는 게 사실 맞다라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날라갔죠. 뭐 내일 더 날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올리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하네요.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이 됐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윗꼬리가 아래 꼬리가 강하게 주면서 음봉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만큼 의외로 급등락이 굉장히 좀 강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가지고는 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봉을 만약에 한 15분봉이나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파동을 몇 번 왔다리 갔다리 상단 하단 상단 하단 뭐 이렇게 한 2번씩 정도만 찍어 준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할 만한 자리, 싼 자리가 어디쯤인가, 이쯤에는 반등하겠거니 이제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오늘 하루 가지고는 사실 이 추세를 도저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봤지만 사실 이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루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추세선은 아니고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저는 주로 이제 평행을 되게 많이 선을 걷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좀 움직이는 게 많고요. 그렇게 움직여준다면, 그렇게 움직여주는 차트를 발견하면 좋은 게 뭐냐면 예측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게 움직여주면서 내가 예측하는 자리에서 딱딱딱 상승과 반등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딱 되어준다면 매수할 만한 자리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15분 봉상 제가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봤습니다. 자, 내일 한번 봐야 되겠죠. 내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필룩스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좀 접하게 되네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한 급등 이후에 고점과 저점을 평행되게 연결해 보니까 하락의 추세선이었어요. 하락의 추세선이고, 그리고 지금 좀 단기적으로 여기에 지지가 되었었죠. 예전에 지지가 계속 되었던 자리가 현재 올라가다가 이제 저항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강하게 좀 쳐올릴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쳐올릴 때 20일 이평선에서 계속 지금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물론 이 선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대게도 한번 선을 그어보고 그냥 단기적으로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지금 잡아주는 모양이 나오죠. 7,930원이 그동안 이렇게 저항이 되었던 자리, 올라가다가 저항이 되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잡아줄 만한 자리, 이런 자리는 한번 이렇게 좀 잡아주는 자리입니다. 필룩스가 위로 한 번 더 올라갈 만한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은 내일자나 모레자는 반등이 나와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거 테마 하나하나를 다 봐야 돼요.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공략을 하는 게 맞는가, 나한테 익숙한 종목을 지금 잡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좀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물론 봤지만요, 그 중에 좀 차트의 어떤 모양상 한번 좀 괜찮게 보여지는 그런 모양들 한번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진양 사업 한번 볼게요. 진양 사업은 이렇게 주봉을 보니까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 진양사는 진양폴리가 오세훈 관련주인가요?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요.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바닥은 계속 잡아주고 있죠. 자, 그리고 밑에서 올릴 때 자, 요런 자리, 다시 요런 자리. 자, 여기가 지금 계속 눌리다가 자, 돌파가 꽉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런 답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자,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튀면은 이제 이전 추세 상단선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할 것 같고요. 네. 일봉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놨죠.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자, 위에서 강하게 아래로 떨어졌는데 언제냐면 이제 이 아래로 떨어진 자리가 대충 2019년 2월부터 해서 계속 찍고 떨어지고 찍고 떨어지고 찍고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다가 그동안 오르지 못한 자리를 돌파가 살짝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 게다가 이제 거래 대금이 강하게 오늘 터졌어요. 그동안 없었던 거래 대금. 그죠? 자, 이제 약간 요 정도 볼게요. 요 정도 봤을 때 이 거래 대금이 좀 굉장히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나오는 거래 대금보다는 좀 강하게 나오면서 현재는 뭐 추세상으로 자, 이런 저항대를 돌파한 듯한 그런 지금 모양이 현재 나왔습니다. 이제 좀 아래로 다시 밑으로 깨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위로 올라갈 지금 에너지는 훨씬 더 커 보인다라는 게 차트의 모양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요. 그 진양산업도 보이고, 그리고 G스마트, 글로벌, 이거는 지금 뭐 동전주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뭐라 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봉상 보면은 8월 초부터 해서 계속 이제 바닥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이런 바닥은 더 밑으로 깨지진 않겠다. 만약에 깨지면 당연히 이제 좀 대응 영역이어야 되겠죠. 대응 영역이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400원 정도 혹은 420원, 430원 정도는 바닥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박스의 모양이니까 뭐 여기를 돌파하고 난 뒤에 우리 공략한다든지 혹은 다시 한번 살짝 눌렀다가도 이전 저점을 지켜주는 모양이 나왔을 때는 그런 파동을 이용한 그런 매매도 괜찮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이거를 왜 괜찮게 봤냐 하면 기술적으로 괜찮게 봤냐 하면 뭐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옆으로 박스를 만들면서 행보하는데 거래 대금이 그동안 나왔던 것보다 2배 이상 강하게 좀 터졌거든요. 220억 정도가 터졌는데 이 정도면 뭔가 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개인이 지금 100억 원, 112만 주 이렇게 지금 산 것 같은데요. 네, 요것도 한번 제가
관심 종목으로 한번 두고 좀 지켜볼까 합니다. 그리고 자, 저는 대북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대북주에 물려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또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에게 트라우마가 있고 이게 어, 나는 좀 그게 부족하다 생각한다면은 사실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저도 제약 바이오는 웬만하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것도 지스마트 이게 어디죠? 이게 지금 지스마트인가요? 진양 산업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네. 고점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바닥은 잡아주고. 네. 이게 대북주가 결국에는 미국과 북한 간에 북한은 이제 올해 말까지 연락 달라 그랬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시 뭐 하노이 회담처럼 결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양국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대북주는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기대감, 그냥 테마발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를 좀 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도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특정한 선이 있어요. 이번에도 계속 이런 박스를 만들고 움직이죠. 근데 이전에도 여기서 지금 강하게 올릴 때도 물론 그 북한이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시작하려 그러다가 안 되겠다. 너네는 준비한 게 없어라고 이렇게 결렬을 살짝 시켰긴 했지만 특수건설은 대장주였죠. 그리고 지금 돌파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물대를 강하게 뚫고 돌파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여기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자리가 있고요. 또 이전에 또 가격적인 면에서 또 8,000원 바로 밑에서 또 왠지 또 잡아줄 만한 그런 자리가 있는데 저라면은 이제 이런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8,000원 찍고 다시 눌렀다가 이 강한 매물대를 또 지지해주는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좀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도 한번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특수건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봤고요. 그리고 또 삼익 THK. 네. 삼익 THK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을 좀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길래 제가 좀 한번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보시면은 자, 이 자리가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잡아준 자리죠. 그리고 바닥은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이 된 자리고. 그러니까 박스의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박스의 모양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자리가 보이죠. 최근에는 계속 치고 있는 자리가 보이죠. 그리고 돌파가 이제 나오면은 좀 단기적으로 뭐 한 번만에 쭉 올릴지 혹은 뭐 흐지부지 올릴지는 알 수 없으면 단기적으로 반짝 오를 가능성이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이런 모양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짝 지금 살짝 튀어나왔죠. 이렇게 살짝 돌파가 나왔어요. 자, 이게 뭐 굉장히 뭐 더 날라간다 이거는 알 수 없어요. 내일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그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거, 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사실 이런 거래 대금 가지고는 위로 빵빵 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죠. 자, 이전의 거래 대금보다 최소한 이전보다 최소한 비슷하거나 혹은 그걸 능가한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쳐야지 이전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자리가 나오겠죠. 자, 수급을 한번 보니까요. 뭐 기관이 계속해서 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긍정적이다.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모양이죠. 계속 개인은 좀 계속 파는 어떤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뭐 조금씩 사긴 했지만 좀 주체는 좀 기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강하게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아까 봤듯이 이런 현재 박스권으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횡보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까이서 보면 이렇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공부하다가 다시 위로 뛰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꼭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고점과 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집의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기관만 열심히 이렇게 사고 있다는 거, 개인이 계속 이렇게 팔고 있다는 거는 사실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계속 사 모으고 있다는 거는요. 그래서 시간이 언제 걸릴지는 알 수 없어요. 언제 튀어나갈지. 그렇지만 얘는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면은 좀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차트의 모양상 좀 한번 신경 써야 될 게, 관심을 좀 가져도 될 만한 게, 자, 효성 TNC. 자, 효성 TNC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효성 TNC도 지금 바닥에서 살짝 지금 저점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양이 현재 연출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처럼 올릴 때 지금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은 계속 좀 약간 파는 추세죠. 그에 비해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은 좀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모양이 지금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파는 것도 있지만요. 차트를 한번 보자면, 네, 사실 이게 짧기 때문에 역사가 되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이전 가격에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2018년 7월 여름부터 해서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을 연결한 이런 추세, 평행되는 추세선을 살짝 위로 돌파했다는 거는 더 이상 밑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겠다라는 의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볼 가능성도 좀 높게 봐야 되겠죠. 살짝 지금 들어 올렸는데요. 가까이서 볼까요? 예, 추세선을 지금 살짝 들어 올렸어요. 물론 이게 그리고 나는데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이런 식으로 길게 이제 횡보를 더 한번 밑으로 눌렀다가 14만원까지 또 눌렀다가 다시 또 올리면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락의 모양은, 하락의 추세는 이제 끝났다라는 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효성 TNC는 이게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유니클로가 사실은 지금 두 번째 도발로 인해 가지고, 광고 도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퇴출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웬만한 한국 사람들도 유니클로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시각과, 이왕이면 사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효성 TNC가 자, 유니클로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발열 레이에 대해서 시장을 이제 공략한다라는 내용을 나오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강한 테마가 되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가 이제 차트의 모양도 긍정적이죠. 자, 이 추세선을 돌파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옆으로 좀 눌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좀 제대로 된 상승을 시작한다면 또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래 일은 알 수 없지만 또 이런 단기적으로 테마가 형성되면 또 겨울이고, 바렐레이 그리고 유니클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그 실적도 보시면은 10월 31일자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올랐다. 괜찮네요, 그죠? 실적까지도 받쳐주니까요. 이런 거는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자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참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